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종연구소 이상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그 회담에서 그 인도 태평양 지역 전략 그것을 협력하기로 이제 양국이 합의를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쿼드, 그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력체에 과연 한국이 참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를 조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성과가 많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이 인도 태평양 지역 전략에 협력하기로 함으로써 이 한미 동맹이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된 동맹이 아니고 그 내용과 범위 모두에 있어서 진짜 글로벌 동맹으로 방향성을 정했다는 데서 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 관해서 협력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이 그 견제하는 대상이 바로 중국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국이 한미 동맹이 특히 이 중국 견제에 동참한 것이 아닌가, 한국이 그 한미 동맹의 그 중국 견제에 동참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쿼드 문제에 대한 협력 문제, 이거를 조금 심층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소위 쿼드 협력체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쿼드 협력체의 기원은 2004년도에 그 아시아, 서남아시아에 그 쓰나미가 와가지고 인도네시아가 크게 그 피해를 본 적이 있었죠. 그때 그 당시 이 4개국이 이 쓰나미 피해를 구조하기 위해서 소위 쓰나미 코어 그룹이라는 지원 협력체를 구성한 게 그 출발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7년도에 아시다시피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그 4개국 그 안보 협력을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조금 잠잠해졌다가 이제 2017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중국 견제 차원에서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을 중시하고 그 이행 기제로서 이제 쿼드를 내세우면서 이제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쿼드에 대해서 중국 쪽은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이것이 중국을 겨냥한 소위 아시아판 나토 반중 군사 동맹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과연 그런 주장대로 이 쿼드가 반중 군사 동맹이 될 것인지, 그리고 한국은 이 쿼드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문제를 조금 보도록 하죠. 자,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 경쟁 혹은 패권 경쟁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소위 2020년 5월에 그 백악관에서 이제 대중국 전략 보고서를 내면서 앞으로 미국은 이 중국에 대해서 경쟁적인 접근을 하겠다, 그런 이제 보고서를 낸 게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이제 미국의 국익을 중시하는 미국 우선주의, 그 정책에 따라서 중국에 대해서 소위 무역 전쟁을 시작한 그런 장본인이죠.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로 되면서 과연 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어떻게 변할까 관심이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그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그 보고서의 그 임시 지침, 그게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서도 미중 관계를 21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도전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해서 중국을 함께 관여하면서 다루겠다. 그 연장선상에서 쿼드, 인도 태평양 전략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쿼드는 그동안은 별 뚜렷한 활동이 없었어요. 하지만 금년 3월 12일 날 처음으로 쿼드 4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정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 공언한 게 뭐냐면, 이 중국을 겨냥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지역을 위한 협력을 하겠다 하는 비전을 이제 공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정상회담 이후에 4개국 정상이 그 워싱턴 포스트에다 이제 공동 기고문을 냈는데, 이걸 보면 쿼드 성격이 좀 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쿼드 정상들은 이 기고문에서 4개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전념하고 있다, 이런 걸 밝히면서 이 쿼드란 것이 이 공동의 비전 증진과 평화, 번영, 보장에 헌신하는 이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을 유연한 그룹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이렇게 본다면 아직
쿼드가 명확하게 중국을 겨냥했다든지 혹은 이것이 중국을 겨냥한 군사동맹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이것을 그 반중 군사동맹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런 중국의 주장대로 쿼드가 아시아판 나토가 될까 아니면 반중 군사동맹으로 발전할까 이게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쿼드의 내용을 보면 미국, 일본, 호주 4개국이 이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낀다는 그 문제점은 공유를 하지만 각국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토 같은 이 다자 안보 체제로 될지 이제 현재로서는 굉장히 전망하기가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도의 입장 때문인데 인도는 이 쿼드에 대해서 군사화를 일단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가 이제 쿼드에 참여하는 이유는 소위 그 포용성, 인클루시브너스, 인도도 다시 말해서 거기에 배제되지 않고 뭔가 참여한다. 이걸 중시하는 입장에서 인도가 이제 쿼드에 참여를 했고 또 쿼드는 아시다시피 비동맹 외교의 오랫동안 비동맹 외교, 다시 말해서 동맹을 맺지 않는 그런 외교 노선을 취했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쿼드의 멤버로 남는 한 쿼드가 반중 군사동맹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제 전망하는 거죠. 물론 그거는 현재 상황이고 앞으로 그건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많이 상당 부분 달려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인도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게 공세적으로 매우 강하게 나온다든지 혹은 지금 호주에게 하듯이 이 경제적으로 보복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쿼드 4개국들이 점점 더 뭉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군사동맹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쿼드가 반중 군사동맹이 될 가능성은 적으나 그 앞날은 상당 부분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쿼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은 분명히 한국이 쿼드에 가입해서 쿼드 플러스가 되기를 이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외교안보 전문가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게 된다면 그것은 한국이 중국을 적대시하는 군사동맹의 일부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분명히 중국의 반박 보복을 초래해서 우리는 굉장히 큰 피해를 볼 것이다. 글쎄 과연 그럴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장은 이제 쿼드가 반중 군사동맹이 될 가능성이 적고 그리고 문제는 지금 미국이 대체로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을 이제 작은 그룹으로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쿼드를 확장한 쿼드 플러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위 그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짜루로 임명된 커트 캠벨 같은 사람은 D10 소위 민주주의 10개국 연합체 이걸 이제 구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요새 미중 사이에 또 그 경쟁 충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소위 기술 첨단 기술 문제인데 그 테크노 데모크라시 기술 민주주의 국가들하고 테크노 오토크라시 그 기술 독재 국가들이 대결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 기술 민주주의 테크노 데모크라시 12개국을 묶어서 T12라는 또 그룹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은 자꾸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을 그룹으로 묶으려고 하는데 한국은 지금까지는 대개 이런 그룹에 참여하기를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눈치를 보고 또 중국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근데 지금 앞에서 그 쿼드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쿼드가 아직까지는 반중 군사동맹으로 정착되기 전이기 때문에 차라리 한국이 여기에 참여하려면 일찍 참여해서 이 쿼드가 반중 군사동맹으로 정착되지 않도록 같은 뜻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해서 이 쿼드의 방향성을 조성하는데 만들어가는데 협력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쿼드라든지 D10, T12처럼 이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대부분의 사안들은 거의 이제 제로섬 성격의 이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그런데 참여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글쎄요, 뭐 옛날 일시적으로는 미중 양쪽 모두에서 러브콜을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미중 양쪽 모두로부터 냉대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쿼드에 한국이 좀 유연한 입장에서 특히 이 쿼드가 그 내용으로 삼는 지역 협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의 안정과 평화, 공동번영 이런 데는 한국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앞으로 이 쿼드 문제를 이렇게 참여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프레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쿼드는 아직까지 공식 국제기구가 아닙니다. 또 멤버가 쿼드 플러스 멤버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쿼드를
참여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쿼드가 지향하는 그 이슈,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국익에게 전략적으로 협력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이 쿼드 문제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인도 태평양 지역 전략 협력을 약속을 했고 또 그 연장에서 이제 쿼드의 문제가 관심을 끄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좀 열린 자세로 이 쿼드가 지향하는 여러 이슈들에서 상황에 따라서 협력을 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쿼드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